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에 있어서 다가오는 1월 28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날 지난해 실적의 확정치와 함께 배당 정책이 공개가 됩니다. 28일 오전 10시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IR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자, IR이란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기업이 투자 관계자들에게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기업의 홍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통해 얼만큼의 돈을 벌었고 현재의 재무 상태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얼만큼의 배당을 줄 것인지를 발표하는 자리인 것이죠.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올해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특별 배당금까지 확정이 되겠죠. 자, 사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배당금의 이 배당률이 떨어지게 되었죠. 똑같은 배당이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배당률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이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배당 확대에 기대감까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배당은 9조 6천억 원이었지만 연간 20조 원의 배당이 수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배당금의 2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의 주가 흐름과 이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다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88,800원인데 50대 1로 액면 분할된 가격이죠. 자, 원래 가격대로라면 50배를 곱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은 444만 원입니다.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한 주를 매수하기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자, 이렇게 좋은 주식을 쳐다만 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점 역시 이 주주 친화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삼성은 이 협력업체와의 상승도 강조하고 동행의 가치를 많이 내세우고 있죠. 자, 그 연장선에서 기업의 이익을 좀 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텔의 7나노 공정 위탁 생산 관련 소식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기사가 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텔이 오는 202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을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로부터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텔의 7나노 공정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인텔은 TSMC나 삼성전자와의 위탁 생산 여부를 2주 내에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다가오는 21일이 인텔의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이어서 아마도 이날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확실히 TSMC가 현재로서는 좀 더 우위에 있어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만약에 TSMC로 결정이 되더라도 삼성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자, 오히려 파운드리에서의 이 또 다른 수주가 생길지도 모르는데요. 자, 그 이유는 현재 TSMC의 위탁 생산 일정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인텔의 수주를 따낸다고 해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낙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7나노 이하의 EUV 초미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치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물량은 당연히 삼성전자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인텔의 물량이건 인텔로 인해 떨어져 나가게 될
다른 수요처의 물량이건 상관없이 파운드리에서의 수요는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면 TSMC가 독보적인 1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나노 이하의 이 미세 공정에서는 6대4 정도로 삼성전자의 반격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저는 이 삼성전자가 더 희망적인 것이 무위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낮았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최근 삼성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겠죠. 자, 게다가 얼마 전 TSMC의 3나노 공정 양산 계획이 핵심 기술 개발 지연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자, 계속 팔기만 하던 이 외국인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계속 담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돌아와서 쓸어 담을 때 미친 상승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역시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권가의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257조, 영업이익은 46조 원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5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디램의 고정 가격이 전분기 대비 5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역시나 몇 년에 걸쳐 이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올해 디램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23% 성장하지만 공급은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최근 빅테크들의 이 서버용 반도체 수요와 코로나로 인한 전자기기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에 업계 1, 2위죠. 삼성전자와 SK의 이 라인 증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삼성의 중요한 수입원인데요. 자,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영업이익 상승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운드리는 삼성의 정말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데요. 자, 현재 삼성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30년까지 이 133조를 투입해서 거의 올인에 가깝게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에 기반한 실적과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입니다. 자, 사실 이런 정도의 종합 반도체는 없다고 봐야 하겠죠. 자, 포트폴리오 또한 상당히 다양하고 탄탄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생산량은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전도 못 만드는 것 없이 거의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만과 같은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도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와 함께 정말 포텐을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주가는 한없이 오르기만 하지는 않죠. 상승과 하락을 항상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금의 주가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싸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삼성의 현재 가치와 미래의 성장성까지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